네, 공시법이랑 법률은 두 가지 법을 저한테 배우시는데, 하나는 이제 가지고 계신 책에 보게 되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이 나옵니다. 줄여서 이제 그거를 공간정보법 또는 지적법이란 말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을 저에게 배우시는데, 이 지적법이란 법률은 지자가 땅지자예요. 그래서 땅, 다른 말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이 지적법이고, 등기법이란 것은, 등기란 것은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등기가 아니라, 이제 등기란 것은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누가 주인인가 기재하는 걸 등기란 말 씁니다. 그럴 경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가 이제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인데, 토지를 담당하는 법은 지적이고, 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담당하는 법률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을 저에게 배우십니다. 문제 출제의 경우는 지적법이 출제 문항이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기법도 12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합이 24문제가 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가지고 계신 책에서 24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한 과목이 몇 문제라고 들으셨어요? 40문제인데 그럼 16개가 도망가 있네요. 그 어디가 있을까? 네, 세법에서 16개가 나와서 합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4개 플러스 세법하고 이제 16개 합쳐서 40문제가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과목 문항수 40문제지만 공부량은 제일 많습니다. 40문제 안에서. 이 토지를 담당하는 지적법의 경우는 공부할 때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아마 배우시는 법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게 아닐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12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다 맞춥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라고서 알려드린 부분만 열심히 하셔도 10개는 맞으니까. 책이 두껍죠? 이거 다 보실 거예요? 나오는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나온다고 알려드린 부분만 열심히 체크해놓고 넘어가시면서 그 위주로 보시면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또 공부하는 양도 상당히 적어요. 의외로 아마 문항수 대비해서 공부 양이 가장 적은 데가 아마 지적법일 겁니다. 반면에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란 말에 나오면 일단 머리가 징글징글한데,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양도 지적법의 2배가 됩니다. 거의 이제 100점 맞을 목표로 등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60점 목표로 가정했을 경우에 등기법 60점 맞기 위해서 100% 공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꼴 60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적법의 경우는 40%만 공부해도 공부량에 60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부터 먼저 공부하실래요? 지적이죠. 지적을 먼저 공부 끝내놔야지만 점수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공부하는 게 순서가 됩니다. 등기법은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2번 돌아갈 때까지 1월, 2월, 3월, 4월 수업 들을 때까지는 등기법은 용어를 몰라요. 수업은 열심히 듣고 있지만 줄은 열심히 쳤고 공부는 했지만 돌아서게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법이 등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를 완전히 욕하세요. 죽겠다고 욕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또 나중에 칭찬들을 또 많이 하세요. 점수 잘 나온다고. 예, 앉아 계시면 돼요. 예, 공부가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등기법 내용의 반 이상이 민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민법이 공부되기 전까지는 등기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등기법은 일단 먼저 민법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등기로 공부하는 게 과정이다 보니까 얘가 공부되기 전까지는 등기법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므로 민법 공부 될 때까지는 참고 버티시는 게 처음에 하실 공부가 됩니다.